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황현숙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바로 서울의 제안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참여 방법으로서 시민참여 플랫폼과 공론장, 특히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좀 이따 자기소개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체크인 자기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빠띠라는 조직의 미션, 더 민주적인 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와 시민 간의 새로운 소통과 협업 방식으로서 시민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그 사례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울 시민인데요. 네, 서울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원리, 과제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서울의 제안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체크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요. 유튜브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금요일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는 요즘의 나를 점수로 소개해 주세요. 오늘 하루,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문장, 오늘 교육에 대한 기대를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제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단디라는 이름으로 빠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황현숙이고요. 네, 단디, 제대로 하라고 할 때 그 단디고요. 이 귀여운 친구 이름도 단디입니다. 네, 저는 그 공론장 팀의 리더이자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빠띠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짧게 그냥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 덕후였고요. 그때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정치인의 팬이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특정 정당의 뭐 당원으로 활동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 일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하는 문제, 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IMF를 겪었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IMF 때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 전 국민이 굉장히 어렵고 뭐 거의 뭐 전쟁 이후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 이러면서 사실 되게 그동안 성실히 묵묵히 살아왔던 개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됐죠.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 시민 한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하고 성실히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됐고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는 저 혼자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어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다고 해도 내 주변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좀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그런 안전망,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결정들을 누가 하냐라고 봤을 때 그게 정치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의 문제를 좀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하기도 했고,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정책연구자로 일하기도 했고, 지금은 네,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파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댓글에 네, 한 분이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5점이라고 금요일 저녁이라 좀 힘드시죠? 네, 저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네,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네, 파티에 관심 많고 기대된다고 하셔서 네, 저도 힘이 납니다. 힘을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민주적인 세상이란 주제로 파티 활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파티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거지? 개발자인가? 뭐 어떤 툴을 만든다는 건가? 이런 고민들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민주주의도 있고요, 간접민주주의도 있고요, 참여민주도 있고, 수기민주주의도 있고, 사람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저희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런 민주주의의 경험들이 쌓이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생태계로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는 이제 서울의 시민으로 살기도 하고요. 한 가정에서는 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부모님에겐 딸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에 가면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러 조직이나 여러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럴 때 저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각각의 영역들, 뭐 의회, 행정부, 마을, 기업 이런 각각의 영역들에서 되게 그 각 조직의 어떤 목적과 운영 원리, 관계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간접민주주의가 적합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민주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립적이거나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히 그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정치라고 하면 이제 정치인, 어떤 대표자, 선출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면 출마할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일들에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투표라는 어떤 하나의 행위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조직화 그리고 또 의견을 표현하는 의사표현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의 네,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표자 중심의 모델이라고 하면 그 대표자가 위임받은 대로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들이 충분히 공개가 되고 네, 그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좀 서로 협력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맞는 방식이 지금 시대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모델이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파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양한 실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슈로 느슨하게 연결된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거나 네, 또는 캠페인을 직접 조직하기도 하죠. 서명에 참여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같이 하자고 알리기도 하고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 또는 뭐 청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론장을 스스로 열기도 하고 또는 뭐 구청, 시청 아니면 뭐 중앙정부가 여는 제도 공론장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론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런 판단들 어떤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만들고 요구하고 더 나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 시빅 해킹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런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양식에 맞춰서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영역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그 문제 의식에 맞춰서 좀 거기에 적합한 각각의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 이에 적합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파티그룹스가 있고요. 네, 공론장 플랫폼 파티빅스,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는 파티 캠페인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커뮤니티,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시민 참여로서 새로운 커뮤니티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덕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환경운동 단체는 아니고요. 시민들의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네, 정말 내가 일상에서 발생시키는 쓰레기들을 줄여보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실천들을 알리고 또 새로운 실천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내놓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실천해보는 네, 이런 쓰레기 덕질이라는 커뮤니티가 파티그룹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 매일매일 내가 발생시키고 있는 쓰레기 우리 집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 사진 찍어서 관찰 일기 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캠페인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쓰레기 덕실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일상적으로 이 쓰레기들을 내가 그냥 열심히 줄인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근원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어떤 가게 또는 공장 이런 데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캠페인 같은 걸 해본다든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플라스틱 컵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 컵을 판매한 커피값에 담아서 판매한 커피숍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캠페인들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카페에서 이런 플라스틱 컵 같은 것들을 쓰게 할 때, 팔 때 이제 보증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법으로 이어지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존의 환경단체에 후원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후원 회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좀 재미있게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단체 캠페인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파티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에서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어떤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할 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에 어떤 보증금 부과하는 제도들 이런 것들을 개정해달라 이런 캠페인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 개인들이 좀 자유롭게 원하는 캠페인을 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곳에 오셔서 자유롭게 캠페인을 열고 진행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플랫폼은 이제 파티 입장에서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이 이제 새로운 시민 참여의 방법을 연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디지털 공간을 요즘은 이제 다들 많이 여시고 새로 만들긴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어떤 폼의 형태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 공간에 오셔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빠르게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론장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관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중앙정부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론장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소개드리는 사례는 파티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공론장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파티 믹스는 이제 시민 누구나 공론장을 열고 다양한 주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제안도 모으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 같은 이제 제도 공론장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공론장을 우리도 열고 싶다. 예를 들면 꼭 서울시랑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끼리 의견을 모아도 되고, 때로는 조직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학교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모임들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는 그래서 파티 믹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사회 이슈들을 같이 토론하고, 네, 이 의견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다시 알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작해서 아직 조금 초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아이디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행사들, 이런 시민 참여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재미있게 좀 더 새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해되고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서 이 뽑는 과정을 이제 뭐 심사위원들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투표를 통해서 뽑는 이런 아이디어 마켓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참여의 공간들, 요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적극적인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내기도 하고요. 아이디어를 새로 내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공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거기에 어떤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내 힘을 실어주는 이런 활동들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 사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공공데이터 공동 대응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예를 들면은 저희 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카카오 지도나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봄 이후에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일부 서비스들,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뭐 코로나 알림이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예를 들면 확진자가 어떤 동선 어디를 지나갔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준다거나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여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 사실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막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을 때 저희가 그 활동을 하시는 개발자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스크 재고 정보를 어디서 얻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더 뭔가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공동 행동을 할 만한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마스크 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예를 들면 정부에서 그 보험망하고 연계를 해서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일정한 형식으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제공이 된다면 좀 더 쉽게 가공하고 더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 공동대응 주변의 개발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상황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정보 제공의 주기,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각기 다른,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의 발표를 하고 있었고 정보도 다 달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손수 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말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들을 모아서 광화문 1번가라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플랫폼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과 주기를 좀 갖춰서 공통으로 통일을 해서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네,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응답을 해주셨고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더 많은 우리가 좀 이런 코로나 관련 데이터들을 빠르게 활용하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빠띠가 이런 활동들을 다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은 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참여의 사례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